자, 이어서 우리는 제 13강입니다. 13강은 이제 우리가 공동택 관리법 마무리입니다. 64쪽 가운데 괄호 3번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이건 이제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혹은 뉴스, 신문 같은데 텔레비 보면은 옛날에 뭐 동대표나 입대 회장이 소장님을 간섭하고 그런 경우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갑질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소장이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 이거서 이걸 갖다 집어넣은 지가 1년밖에 안 돼 이거. 이런 걸 집어넣었어요. 아주 도덕적인 얘기예요. 읽어봅시다. 1번 입대의 구성원, 입대의 입자 대표의 구성원, 동대표를 얘기했죠. 그래서 입대인이나 구성원은 소장 업무를 부당히 간섭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집어넣었어요. 아주 이런 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한 규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2번은 소장 억울하면 어떻게 하냐? 입자 등의 손해가 초래하거나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때는 시장구수한테 보고하고 사실상 의뢰할 수 있다. 이런 권한을 주었어요. 누구한테? 소장님한테 권한을 준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나가면 이제 입대하고 소장 완전히 극과 극이 한 거죠. 사실상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권한을 주긴 줬어요. 어떻게 하네. 예. 남의 절차를 읽어보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4번에 보니까 시장 등은 사실조사 해가지고 그 시장위원들 조사 결과를 소장에게 통보해준다.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간섭한 걸 어떻게 처리했다고 이렇게 통보하는 이거. 5번은 뭐냐면 이제 미운털 받겠다고 그래서 입대나 이런 거 했다가 소장 소장 당신이 시장구선한테 이걸 갖다가 찔렀지 해가지고 조사 의뢰지 해가지고 어떤 해임이나 뭐 또는 그 위탁관리 같은 건 주택관리주한테 이 소장 이거 자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동그라미 5번이고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 또 6번은 뭐냐면 요건 이제 또 이제 경비하는 분, 청소하는 분들을 갖다 너무 과시하거나 너무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 동그라미 6번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자 등 입대 및 관리자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직장보수를 지급해야 되고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에서 갑질하지 말라죠. 인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7번째가 제일 재밌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경비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 그 주민들한테 입주자들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가로 3번은 그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읽고 야 진짜 심오한 그 보다 규정이 적혀 있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정도 보면 됩니다. 가로 3번 갑시다. 관리사무소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자세한 것은 이제 기본 강의에서 자세히 합니다. 일단은 대략적인 그 아웃라인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장이 소장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들에게 재산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손해배상이 해야 되겠죠. 그 얘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혹시 주택관리사장이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소장님이 딱 배 내밀고 난 몰라. 나 돈 없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2번에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3가지 할 수 있어요. 보증보험 가입, 그 다음에 공제 가입, 그 다음에 공탁 3가지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나중에 소장님 되면은. 보증보험 가입은 보험회사 같은 데 할 것이고 공제 가입은 주택관리사 단체, 현행법상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되겠고 공탁은 어디다 할까요? 법원에다 한다. 이 셋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가입했으면 이제 그 가입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누구한테 서류를 제출해야 되냐? 기억, 입대의 회장, 니은, 임대택은 임대사업자, 디귿, 입대가 없으면 시장, 군수장. 입대가 없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관리단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관리 아닌 경우는 원적으로 관리단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시장, 군수장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4번이 재밌어요. 뭐냐면 이분이 공탁을 했대요. 이건 이제 현금 공탁했던 걸 얘기합니다. 법원에다가. 근데 이분이 그만두시거나 또는 돌아가셨어요. 그럼 몇 년 내는 그 돈을 다시 찾아갈 수 없다? 3년. 이것도 시험지 많이 나왔어요. 3년 내는 회수할 수 없다. 이걸 약간 유식하게 공탁물 회수 청권이에요. 공탁물 회수 청권을 3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3년 중요하죠. 5번째,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여기 주택관리사 등은 주택관리사하고 보를 얘기하죠. 이게 배웠죠. 첫째, 보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 합격해야 되겠죠. 누가 주관하는 시험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관하고 누구한테 위탁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하는데 시험 붙었으면 누구한테 합격증 받는데 시도의사한테 받게 되는데 다만 그 시도의사한테 받게 되는데 다만 조금 그냥 시라 하더라도 인구 50만인 대도시 경우는 대도시한테 합격증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 4, 보 떨어졌다는 얘기죠. 4, 보 떨어지면 어떡하냐? 일단은 합격하고, 보 합격하고, 그 다음 뭘 쌓아야 되죠? 경력을 쌓아야 된다. 여긴 나중에 배우겠지만 경력은요, 소장님 몇 년이죠? 소장님 3년 이상. 또 뭐 거기 주택 거기 사무소에 있는 그 전기과장님, 뭐 회계관계 직원 등은 몇 년 이상? 5년 이상. 관계공무원도 5년 이상. 이러면 보가 떨어지죠. 근데 여기 안 나왔지만 누구는 안 쳐주냐면은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경력을 안 쳐주죠. 세 번째, 결기사유 아주 잘 나옵니다. 이분들은 시험 볼 수가 없어요. 아예. 예. 그래서 첫째 뭐냐면 거기 기억이 중요해요. 거기 기억에 누가 없습니까? 미성년자가 없어요. 미성년자가 없다는 것은 미성년자도 일단 시험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런 뜻입니다. 18세도 시험 보러 갈 수가 있어요. 16세도 시험 보러 갈 수 있고 막말로. 다음은 취업하기는 좀 힘들겠죠 나중에. 자, 두 번째, 그 대신 이제 피성년 후견인, 피한유견은 안 되죠. 그건 맨날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은 많이 들어봤죠? 디귿은 뭐예요? 시형 선고 받으면 몇 년 지나야 된다고 끝내놓고 2년 지나야 된다고 했죠. 집행유예는 디귿, 굳이 리을, 집행유예는 2년 필요 없죠? 그냥 끝나면 괜찮지요. 근데 미음도 잘 나와요. 취소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앞에서 다른 데서 말소됐다 그러면 2년 이상 지내야 되잖아요. 여기는 3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3년입니다. 네, 넘어갑시다. 66쪽 위에 6번 주택가입자 등 교육입니다. 일단은 교육은 누구한테 받냐? 시도의사한테 받습니다. 시도의사한테 받겠는데 여기는 어떤 교육을 교육 내용이 뭐냐? 공동주택 관리교육하고 윤리교육입니다. 두 개한테 받아요. 공동주택 관리교육, 윤리교육을 시도의사한테 받는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걸 교육을 위탁해요. 시도의사한테 위탁받습니다. 교육을. 그 위탁받는 교육기관을 뭐라고 하냐? 이렇게 불러요. 나중에 배울 텐데 수탁 교육기관 이렇게 불러요. 암탉 교육기관 아니라 수탁기관, 수탁교육기관입니다. 그래요. 시도의사가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교육받으러 가야 될까? 제일 위에 주택관리업자나 관리사무소에 받으러 가야 돼요. 주택관리업자나 관리사무소에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언제 받냐? 이 주택관리업자는 등록한 날부터 계산하고 소장님은 배치된 날부터 계산해서 1년 내에 받아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주택관리업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내, 소장님은 배치된 날부터 1년 내 받는 게 원칙이에요. 누구한테? 시도의사. 실제로는 교육수탁기관한테 받으러 가는 거예요. 접수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 1번 뒷문장입니다. 이 경우 이거 뭐냐면 이 배치도 받기 전에 미리 주택관리사가 등이 미리 교육받아 버린단 말이죠. 소장으로 배치받기 전에 미리 교육받았다. 그럼 나중에 배치된 다음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괜찮다. 이걸 이행한 걸로 본다. 그 뜻이고. 동그라 2번은 뭐냐? 이 소장님이 배치되어 있는데 배치되는 날로부터 계산해서 역산해서 5년 이내, 배치되는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5년 이내는 경력이 없어요. 장롱면은 장롱 자격증이에요. 일한 적이 없어요. 5년 이내는. 그 배치 바로 전 5년 이내는. 그러면 일을 다 까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배치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교육도 받았다. 그럼 나중에 배치된다면 1년 내에 받는 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것도 역시 이해한 걸로 본다라고 끝에 교육 의무를 이해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교육받아야 돼요. 몇 년마다 교육받습니까?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돼요. 3년마다. 그 다음에 4번은 누가 지침을 마련합니까? 교육 지침 같은 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침을 마련합니다.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침 마련할까요? 서울시 교육령하고 경기도 교육령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일성을 위해서 중앙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한다. 교육 지침을 시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8절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공동주택 관리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서로 분쟁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합니다. 근데 그 기구가 어디에 두느냐가 일단 중요한데 미안하지만 시도는 안 둬요. 그래서 일단 어디다 둡니까? 국토교통부에 두죠. 국토교통부는 우리 뭐라 합니까?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라 부르고 시군구에 듭니다. 이름 뭐라 한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인데 어디는 안 된다? 시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이거 없어요. 공동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그럼 서초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초구, 강남구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여기 시군구는 있으니까. 시군구는 있잖아요. 시군구 있잖아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에 충청남도 이런 건 없어요. 시도는 없고 시군구하고 또 어디 있다? 맞바로 제일 위에 국토교통. 그러니까 도 아니면 뭐예요? 아시겠습니까? 중간은 없어요. 그럼 어떤 걸 갖다가 분쟁 조정을 해주는 것인가? 마지막 페이지 위에 1번부터 도는 9번까지 있죠? 그것이 바로 분쟁 조정 내용인데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특별히 4번 같은 데 보면 공동택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죠. 전유 부분이 아니죠. 그런 거. 또 5번에 리모델링도 분쟁하죠. 근데 재건축은 아니죠. 리모델링한데 재건축은 안 들어있죠. 재건축은 아니고. 또 6번에 유행한 층간소음도 들어있죠. 층간소음. 또 7번에 혼합주택단지, 아파트, 임대아파트 주민하고 분양택 주민이 서로 싸움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이런 거 등등을 갖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주로 이거 나온다면 어떻게 나온다? 해당되는 거 이렇게 물어볼까요? 해당되지 않는 거 물어볼까요? 주로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보겠죠. 잘못된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택관리법 8문제 끝냈는데 몇 문제 나온다? 8문제인데 그중에서 3문제나 4문제가 주관식 단답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4, 5문제가 객관식인데 비교적 점수 따기가 편하다. 왜? 실무도 겹치니까. 실무도 똑같은 거 나오고. 그런데 점수 따기가 아주 편합니다. 이거는 거의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이어서 제4장 민간, 임대, 주택관 특별법입니다. 넘어갑시다. 70쪽입니다. 요거 몇 문제 나오냐? 요거 2문제 나와요. 2문제. 그래도 2문제 나오는데 아주 어렵게 나와요. 보통인 경우는 다 맞을 수가 있어요. 물론 어렵게 나오면 한없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시험 문제 나온다면 2문제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 시험 문제 나온다면 한 문제 주관식 나오고 한 문제 객관식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는요. 첫째, 용어정의. 용어정의가 제일 잘 나와요. 용어정의 잘 나옵니다. 봐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택. 민간임대택이 뭐냐? 여기는 공공임대는 빠집니다. 민간임대만 다뤄요. 여기는 공공임대는 안 다뤄요. 민간임대입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제어하는 주택을 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두 가지가 있어요. 민간건설 임대택하고 민간매입 임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건설과 민간매입이 있다. 그런데 그 위에 가를 보면은 오피스텔 등 대통령을 제한하는 준주택, 오피스텔도 민간임대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오피스텔도 일정 조건 하에서 민간임대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도 포함되어 있죠. 일부만. 요거 일부가 뭐냐면 다가구예요. 다가구. 주의하세요. 자, 다가구입니다. 여기 다가구다. 여기 다가구 몇 집이 살고 있습니까? 현재 여기 4가구가 들어 살고 있죠. 자, 다가구는 법적으로 단독택입니까? 공동택입니까? 단독택이죠. 그럼 법적으로 소유권이 전체가 몇 개입니까? 하나죠. 소유권 하나죠. 그래서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 등록하려면 1호 이상 등록해야 돼. 1호 이상. 1호 이상 등록해야 임대사업자 됩니다. 그러면 전체 등록하면 하나 등록하고 되겠죠. 이 소유자가 A면 이 다가구 등록하면 임대사업자 되잖아요.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지. 현실은 어떤 게 되냐면 다가구를 갖다가 사가지고 여긴 누가 산다? 여기는 주인이 사는 거예요. 그럼 엄격하면서 1호를 임대하는 거예요? 4분의 3을 임대하는 거예요? 4분의 3 소유권을 임대하는 거잖아. 1호가 안 되잖아요. 4분의 3호잖아요. 자기가 사니까 1호 이상 임대해야지 등록하는데 4분의 3호밖에 원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이거 만든 거예요. 이거. 다가구만은 어떻다? 주인이 살고 나머지 임대하면 1호가 안 되더라도 등록할 수가 있어요.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로 이번에 생긴 거예요. 현실적이죠, 굉장히. 그렇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임대사업자 될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것이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기 일부만을 임대하는 때 이것이 이제 다가구인데 나중에 배울 거 자세히 배울 거예요. 다음 민간건설 임대.
민간건설 임대는 사가지고 임대하는 거예요? 지어서 임대하는 거예요? 지어서 임대하겠죠? 그것이 동그라미 1번 오리지널이에요.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한다. 지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그런데 2번도 민간건설 임대다. 2번도 민간건설 임대다. 아니 왜 그럴까? 2번도 왜 그럴까? 동그라미 2번은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주택법에서 이걸 임대하려고 지었어요? 분양하려고 지었어요?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주택법에서 분양하려고 진 거예요? 임대하려고 진 거예요? 분양하려고 줬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언제까지 분양이 안 됐다? 그때 사용검사 분양 안 되니까 어이 큰일 났네 하고 안 되겠다. 세라도 놔야 되겠다. 그겁니다. 요건 변심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민간 건설로 봐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민간 건설 임대로 봐준다. 그래서 민간 건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음 세 번째 민간 매입 임대. 이건 지어서 하는 거예요?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가지고 하겠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해 매매 등으로, 매매 등이 뭐냐면 이제 사든가 증여받든가 상속받든가 해가지고 짓는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소유권 취득해서 임대하는 민간 임대를 말합니다. 이것이 작년에 주관식 나왔어요.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뭐냐? 한 문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민간 매입 임대 등 적는 거 나왔어요. 한 문제 여기서 나왔습니다. 작년에. 바로 밑에 거기서 나왔어요. 한 문제. 다음 공공지원 민간 임대.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은 모두 5가지가 있는데 공공택지라든가 또는 공적자금, 뭐 국가 지방자 재정이라든가 또는 주택도시기금 같은 거 있죠. 거기 주택도시기금 같은 거. 즉 여기 주택도시기금이 뭘까요?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옛날에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 그거 그런 걸 융자받아진 거란 말이죠. 건설 또는 매입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공적자금이나 공공택지 같은 거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모두 몇 가지죠? 모두 5가지가 있죠. 요게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인데 일단은 몇 년 이상 임대합니까? 거기 다시 본문에 보니까 8년 이상 임대다. 8년 이상 임대. 본문에 8년 이상 임대죠. 넘어갑시다. 71쪽이 5번. 그런데 순수한데 이 공적인 것과 관련이 없는데도 순수한데도 불구하고 거기 8년 이상 임대하는 친구가 있어요. 위에 바로 5번. 누굽니까? 이럴 때는 이것도 8년 이상. 이거는 순수한 거죠. 이건 누구죠? 장기 일반 민간 임대택이라 불러요. 8년 이상 임대. 근데 4년 이상 임대하는 거 있어요. 밑에 6번. 단기 민간 임대택입니다. 단기 민간 임대택입니다. 단기 민간 임대택이 되겠습니다. 4년 이상. 근데 재밌는 게 단기 일반 민간 임대가 아니라 단기 민간이라서 또 이거 헷갈리게. 4년 이상. 임대사업자. 자, 주의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주택법이나 공동택관리법에서 임대사업자는 2가지 있다고 했어요. 넓은 의미의 임대사업자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좁은 의미의 임대사업자하고 또 하나 뭐가 있다고 적어드렸을까요? 공공주택 사업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잊어먹지 않으면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임대사업자는 7번이잖아요. 이것은 요거 7번은 요거 기역을 얘기할까요? 니은을 얘기할까요? 지금 여기 7번 임대사업자 나왔잖아요. 여기 이 중에 지금 기역일까요? 니은일까요? 요거 니은입니다. 순수한 걸 얘기해요. 순수. 민간임대. 요겁니다. 민간임대. 지금 민간임대 배우고 있잖아요. 공공임대는 뭐라고 그러죠? 공공임대는 뭐라고 그러죠? 공공임대 사업자를 봐요. 그러니까 여기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이기 때문에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임대사업자는 얘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얘 빼라. 그렇게 됩니다. 봅시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꼭 공공택특별법상 공공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죠? 빼야 되겠죠? 좁은 의미가 당연히 빼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몇 호 이상만 그걸 갖다가 등록하면 임대사업자가 된다고요? 한 집 이상만 해도 돼요. 1호 이상이에요. 1호 이상. 그러니까 지금 임대사업자는 되게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1호 이상. 다만 1호가 안 돼도 되는 경우도 있죠. 아까 얘기했죠. 어떤 경우? 다가구 같은 거. 여기 다가구 같은 1호가 안 돼도 등록 받아준단 말이죠. 그 뜻입니다. 8번째,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임대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인데 일단은 2번부터 쉬운 것부터 합시다.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 이건 간단해요. 그냥 소유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가서 임대료도 받아주기도 하고 현관등도 수리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사 갈 때 가서 봐주고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바로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이에요. 이건 책임이 약할까요? 셀까요? 책임이 약해요. 근데 1번에 동그라미 1번 자기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 얘는요 실제로는 임대인 역할을 해요. 대단히 센 놈이에요. 책임도 세요. 이걸 갖다가 법률관계를 이 칠판에 적어볼 거예요. 이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법률관계를 칠판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 이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주택 소유자가 있어요. 이게 주택 소유자가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A입니다. A는 별로 뭐 이렇게 귀찮은 거 싫어해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몽땅 맡겨서 임대를 내놓으라고 하고 싶어요. A는요. 몽땅 맡겨서 그냥 임대를 하라고 임대해서 네가 돈 받은 다음에 얼마 나한테 달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이제 B입니다. B한테. 이게 B가 누구 바로 여기 자기관리형입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자입니다. 자기관리형. 그러면 이제 얘가 그러면 이제 B는 어떻게 하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자. B는 A한테 이걸 완전히 받아가지고 완전히 인수한 다음에 월세만 주면 돼요. 월세만. 즉 임대료만 주면 돼요. 근데 일부 받았다가 보통 전부를 받았다가 보통은 한두 채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를 갖다가 B가 A한테 많이 줄까요? 조금 줄까요? 한꺼번에 받았으니까 많이 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월 2천만 원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 대신 얘하고 약속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 몇 개를 네가 알아서 세를 줘 그랬어요. B 보고 A가 B한 네가 알아서 세도 주고 그 다음에 남겨가지고 나한테 2천만 원 보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B는 누가 세입자 즉 임차인을 모집할까요? 누가 임차인을 모집할까요? 모집할 때 임차인들을 A가 모집한다, B가 모집한다. B가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임차인들을 갖다 모집해 이렇게 임차인들 K S L 이렇게 모집한다. 임차인들 모집하는 이렇게 쭉쭉 모집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민법적으로 보면 이게 전대차 관계예요. 민법상 나중에 계약 배울 때 임대차에서 전대차 관계 뭐냐면 얘하고 얘에게는 일단은 임대차 관계입니다. 얘는 임대차예요. 임대차. 그다음 얘는 전대차가 돼요. 전대차. 그래서 얘는 임대인이고 얘는 임차인인데 얘가 임차인이 다시 또 전대를 하는 거예요. 얘한테. 얘 결국엔 얘는 임차인이 아니라 민법 눈으로 보면 이게 전차인이 돼. 전차인. 전차인. 얘가 임차인이 되고 얘가 민법의 눈으로 보면 하여튼 그런 형태인데 그렇다면 B는 A한테 뭐만 주면 되죠? 임대료만 주면 되죠? 그러면 이 전차인들 즉 B의 임차인들은 K, S, L 등등은 이 B한테 뭘 줘야 될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뭘 줘야 될까요? 어떤 거? 이제 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계약을 누가 맺었어요? 얘네들은 누가 맺었어요? B하고 맺었죠? 그러면 얘네들은 B한테 뭘 줄까요? 제일 먼저 뭘 받을까요? 뭐 줘야 될까요?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쉬운 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뭘 줄까요? 일단은 그렇지 월세.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임대료라고 불러요. 그죠? 임대료. 근데 보통 임대료만 받을까요? B가 또 뭐 받을까요? 관리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더 큰 놈이 있어요. 본인이 하면 세 준다고 생각하세요. 임대료만 받을겠어요? 그렇죠. 보증금 받아야 되죠. 보증금부터 받아야 되죠. 그렇죠.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야. 보증금 받아야 안 되면 깔 테니까. 보증금. 자, 그러면 A가 목돈 챙겼어요? B가 목돈 챙겼어요? B가 챙겼죠. 근데 B가 야밤도주했어요. 휙 날랐어요. 아시겠습니까? 야밤도주했어요. 그렇다면 현재 여기 점유는 여러분들 나중에 민법 배울 때 물권법에서 직접 점유, 간접 점유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들어가서 하는 게 직접 점유예요. 그러면 직접 점유는 지금 B가 여기 직접 점유할까요? 여기 임차인들 KSL이 직접 점유할까요? KSL 등이 직접 점유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 날라고 그랬다? B가 날라니까 여기 살면서 어떻게 한다? 얘네들 막 데모하는 거 이제 뭐 달라고? 월세 달라고, 임대료 달라고 그럴까요? 보증금 달라고 그럴까요?
보증금 달라고 대모하죠. 그러면 소유자 A는 골치 아파요, 골치 안 아파요? 골치, 돈 받은 사실이 없잖아요. 이거 쫓아내기도 좀 곤란해요, 지금. 그렇죠?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얘는 보증사은품 가입해야 돼. 보증사은품. 한마디로 보증 가입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어떤 걸 보증 가입해야 될까요? 보증금 가입해야 될까요? 임대료에 대해서 보증 가입해야 될까요? 그렇죠. 보증금, 임대료 얘가 낼 거니까 가입 안 해도 돼. 보증금 가입해야 돼. 보증금. 그 다음에 이 A를 위해서는 뭘 가입해 줘야 될까요? B가 보증상품 가입할 때 A를 위해서는 뭘 가입할까요? 그렇죠. 임대료. 요거 있죠? 요걸 가입해 줘야 돼요.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이거 도망가 못 받으니까 이거 몇 개월분 이상이면 3개월분 이상이에요. 이렇게 되는 형태가 바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 관리비가 이렇게 세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임대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2번이 많을 거예요. 위탁관리형이 많을 겁니다. 다음 주택관리 임대관리업자 이 둘이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 위탁관리형 두 가지 있고, 다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촉진. 이거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많이 짓기 위해서 바운더리 영역을 만드는 게 바로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예요. 그렇고 거기는 뭘 많이 질 것이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다른 법률과 연계. 이거 재작년에 나왔어요. 거기 공동주택 관리법 가르치고 나왔어요. 쉽게 나왔어요. 재작년 시험이 쉬웠는데 거기 주택법, 건축법 가로쳐 놓고 그다음에 주택임대법을 정의한다. 뭐를? 공동주택관리법. 이게 재작년 문제예요. 한 문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너무 쉽지 앞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민간 임대 건설 공급 관리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하지 않았다. 어디로 간다고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임대법법. 재작년에 공동주택관리법 가르쳐 놓고 주관시험 문제 여기서 나왔어요. 쉬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작년은 뭐가 나왔고? 민간 매입 임대주택 정리가 나왔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 용어 정의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한 문제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넘어갑시다. 72쪽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가 작년에 나왔는데 임대사업자는 첫째 꼭 등록해야 될까요? 등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부터 얘기합시다. 72쪽. 우리 잘 알고 있죠? 매스컴 나오잖아요. 꼭 등록해야 된다.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말이죠. 등록을 갖다 깐깐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전에는 처음 이거 할 때는 문재인 처음 들어서는 막 등록하려고 막 그냥 뭐 인센티브 주고 뭐 건강보험료 깎고 막 그렇게 막 했어요. 등록하라고. 그러다가 요즘은 세금 회피 수단으로 등록하니까 요즘은 등록을 좀 말리는 편이에요. 지금은요. 깐깐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재량이다 강제다. 등록이. 법적으로는 재량이다 강제다. 재량이란 말이죠. 거기 할 수 있다. 거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정부가 막 장려했는데 요즘은 좀 깐깐하게 하는 편이에요. 왜? 뭐 회피수단을 쓰니까 세금 회피수단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누구한테 등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니까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누구라만 얘기 안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음 어떻게 등록하느냐? 규역 민간이냐 매입이냐, 그러니까 건설이냐 매입이냐, 공공지원이냐 장기일반이냐 단기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등록하면 되겠죠? 이거밖에 없으니까 등록할 때. 등록 변경을 말소할 때는 역시 누구한테 신고할까요? 당연하게 시장, 군수장이고. 다만 면적 10% 이하 보면서 중축할 때 이럴 때는 경미하니까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이 작년 문제예요. 이거 나왔어요. 10% 이하할 때는 안 해도 괜찮다. 경미하니까 변경 신고 안 해도 괜찮다. 다음 주택임대관리업자. 아까 얘기했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몇 개가 있다고요? 2개 있다. 위탁관리, 자기관리. 누가 책임이 세다? 자기관리가. 그랬죠. 근데 일단은 보세요. 일단은 등록할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입니다. 제일 밑에 등록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재량이에요. 근데 꼭 강제로 해야 되는 거 있어요. 바로 뒷문장. 몇 호 이상일 때? 100호 이상일 때는 등록 꼭 해야 돼요. 100호 이상일 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돈 벌어 먹어야 돼요. 100호 이상 할 때는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돈 벌어 먹어야 돼요. 다만 거기 끝에 공공기관 같은 건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돼요.
공공기관은 100호 이상 해도 등록 안 해도 괜찮아요. 믿으면 하니까. 그럼 보통 일반 민간인이 할 때는, 민간업체 할 때는 100호 이상 할 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100호 이상이 뭐냐? 자세히 얘기해 볼래? 올라갑시다. 73쪽에. 자, 자기관리의 책임이 세다고 했어요? 위탁관리 책임이 세다고 했어요? 어떤 게 책임이 세다고 했어요? 자기관리이 세다고 그랬죠? 그리고 호수가 많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자기관리형은 책임이 세니까 100호 이상만 해도 등록해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위탁관리형은 책임이 약하니까 300호 이상 해도 300호 이상부터 등록이 된다. 그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기관리형의 세대수가 작잖아요. 100호 100세대. 위탁관리형은 300호 300세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관리형이 작다 숫자가? 책임이 큰 거니까 작은 것부터 해야 되니까. 작아도 해야 되니까. 그거 외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2번 바로 밑에 등록할 때는 자기관리형하고 위탁관리형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자기관리형 등록했다. 센 놈 했다. 그럼 뭐도 등록을 본다? 위탁관리형도 등록한 걸로 본다. 당연하죠. 자기관리형 했어요. 뭐 된 걸 본다고요? 위탁관리형도 등록을 봅니다. 등록 변경 15일 내 변경 거기에 신고합니다. 15일 내 변경 신고한다. 변경 사유가 있으면 15일 내 변경 신고해야 된다. 또 폐업하려면 폐업 전 30일 전에 말소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15일 내 신고해야 돼요. 변경 신고. 또 폐업할 때는 30일 전에 말소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밑에 4번 위수탁 계약서. 이건 이제 주택관리업자하고 그 다음에 그 원래 소유자하고의 계약을 맺었죠. 이게 위수탁 계약서입니다. 그러면 위수탁 계약서는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어요. 4번에 동그라미 1번.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는 수탁자가요? 위탁자가요? 주택관리업자는 동그라미 1번. 주택관리업자는 수탁자고 소유자는 끝에 주택의 소유자는 위탁자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 뜻입니다. 밑에 5번 보증상품과 누가 가입하라고 할까? 누가?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자기관리형 여기 해놨잖아요. 여기서 소유자를 위해서는 몇 개월 이상 분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임차인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보증금을 가입해야 됩니다. 누가?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자가. 6번 등록증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이런 거 맨날 하는 거죠. 넘어갑시다. 별건 아니에요. 이어서 74쪽 민간임대택 건설입니다. 민간임대택의 건설 나오죠. 위에 건설중개법. 자, 천천히 합시다. 그러면 민간건설 즉 민간임대택은 DNA가 주택일까요? 일반 건축물일까요? 민간임대택은 DNA가 주택이에요? 빌딩이에요? 주택이죠? 그러면 주택은 어느 법에 의해서 짓까요? 주택법에 의해서 짓죠? 보통 그죠? 근데 세대수가 작으면 뭐로 의해서 짓죠? 건축법에 의해서 짓죠? 그래서 그 위에 주택법, 건축법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법 짓는 거는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짓는 것이고 또 주상복합 같은 거 짓게 되거나 또는 세대수가 작을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짓게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주택법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근거에서 짓는다. 그 뜻입니다. 토지 등의 우선공고. 이건 뭔 소리냐 하니까 공공기관 땅이 나왔다. 그럼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땅을 내놓으라고요? 민간 임대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가 우선적으로 땅을 내놔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땅이 있어요. 공공기관 땅이. 여기는 분양택이고 여기는 민간 임대택이에요. 자, 민간 임대택이 어디다 내주라고요? 땅을 민간 건설 임대택 여기다 우선 땅 내주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주택법에도 먼저 땅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에 주택법 30조 1항 주택법상 국공유 등의 우선 그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을 무찌르고 누가 우선 받는다고요? 민간 임대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가 우선적으로 땅을 받는단 말이죠. 누구를 무찌르고? 주택법상 우선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찾아드릴게요. 앞으로 배웠던 건데 찾아보겠습니다. 주택법에서 우선 땅 받는 놈. 여기서는 기초가 아니라 생략을 하는 모양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가 아니라 생략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배울 텐데 주택법상 30조 1항이 뭐냐면은 땅이 나왔을 때 누구한테 국공유지를 우선주하면 주택조합이 진다든가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진다든가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분양주택 진다면 우선 땅을 줬어요. 근데 걔네들보다도 누가 더 우선한다고요?
요거 민간건설 임대택이 더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땅을 얼마나 내줘야 되나 그러면 그러니까 결론을 내면 3% 이상 그 국가 등 그 공공이 한 땅에 3% 이상을 갖다가 임대택 지을 때 내놔야 돼요. 3% 이상 3% 이상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렇게 땅을 받았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빨리빨리 건설을 시작해야 돼요. 몇 년 내에 시작해야 되면 2년 내 민간 임대택을 건설해야 됩니다. 여기 건설은 완료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2년 내에 해야 됩니다. 땅을 우선 받았으니까. 근데 맨날 그 족구만 하고 축구만 하고 놀고 있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가서냐? 다시 회수합니다. 어떻게 회수하느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매각한 경우는 환매합니다. 2년 지나버리면 매각한 경우는 환매하고 만약에 임대를 했다. 땅을 임대했으면 그 임대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왜? 넘겨준다면 몇 년 지났으니까? 2년 지났으니까. 2년 내에 착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촉진지구입니다. 촉진지구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을 많이 짓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촉진지구입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 그러면 이 촉진지구를 누가 지정하느냐? 원칙은 동그라미 1번 시도의사입니다.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시도의사, 동그라미 2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그래서 지정권자는 둘이에요. 촉진지구 지정권자는 시도의사,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원칙은 누구고? 시도의사입니다. 이때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굉장히 깐깐합니다. 조건이. 조건 봅시다.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조건이 있죠. 기역, 니은만 받을게요. 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주택 중 전체 호수의 50% 이상이 공공지원 민간인데 되게 된다. 주택에서 반 이상이 공공지원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 면적도 커야 돼요. 5,000제곱미터 이상 된다.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다만 역세권인 경우는 땅값 비싸잖아요. 그죠? 거기는 2,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도 괜찮아요. 2,000제곱미터 이상. 그럴 때 촉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 등등 바로보다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주관정을 위해서 필요할 때 하면 되는 것이고, 다음 2번 지구계획 승인. 이렇게 보세요. 지구 지정이 먼저입니다. 지구 지정을 먼저 해놨으면 이때 시행자가 이제 지구계획을 만들어서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구 지정 해놨으면 시행자는 계획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승인한다? 지정권자 승인을 받는다. 계획 세워서 나중에 이 지정권자 누구였는데 금방? 시도의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죠. 됐고, 통합심의위원회. 예, 뭐냐면 이 여러 도시계획, 건축, 환경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따로따로 심의하면 시간이 오래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통합심의위원회를 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뭐냐면 수용사용. 이건 재작년에 나왔어요. 좀 수용사용 요건이 좀 쉬워요. 어떻게 하냐. 이게 재작년에 나왔는데 주관시 나왔어요. 여기 앞에 3분의 2, 뒤에 2분의 1 정리가 나왔어요. 주관시 문제 제일 밑에. 시행자는 촉진지구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앞에 3분의 2, 뒤에 2분의 1. 이것이 재작년 문제 주관시에 나왔어요. 재작년 문제 3분의 2, 2분의 1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가 일단은 13강은 마무리하고요. 쉬었다가 14강에서는 제5절 민간 임대택의 공급 임대차 계약 관리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동택 관리법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쉽습니다. 그거 비교해서 해드릴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4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